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종목은 SNU라는 종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말이고요. 오늘 스터디 오프라인 하는 날인데 일단은 제가 이 종목 6월 8일 날 종가 기준으로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급하게 6월 20일 날 공시가 나온 거를 가지고 수정을 좀 했거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했었고, 목표 주가랑 좀 바뀐 거는 이 PPT 파일로 수정을 해서 이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디스플레이 공부하면서 약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약간 좋은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 시점 오늘 22일인데 22일 기준으로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인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똑같은 자료고 제가 틀린 것만 이렇게 수정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일 날이죠. 엊그저께 급하게 공시가 나와서 그거 바탕으로 다시 수정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3.14%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7만 주를 다 매도를 했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줬던 멀티플하고 조금 다르게 줬다. 목표 주가를 25년으로 제가 잡았었는데 NR로 그냥 목표 주가는 없는 걸로 했고, 상승 여력은 멀티플을 한 OP 기준으로 7배를 줬거든요. 그래서 한 23% 정도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때 이제 20일 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309억 정도 하고 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쪽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이 XR 부분에 들어왔을 때, 증착 장비 들어왔을 때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 사유를 보면 본업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1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의미 있는 실적은 21년부터 붙었고, 반도체가 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2년부터 숫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서 뒤에 보시면 수주 잔고가 나올 텐데, 가시적인 매출, EPS 성장을 일단 첫 번째로 봤고, 그 다음에 이매진의 증착 장비 납품한 레퍼런스로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삼성 SDC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멀티플을 줬었고,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리고 EPS 성장하고 멀티플 올라가서 주가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삼성 쪽은 제가 지웠고, 이제 AR, VR, XR 시장이 2030년에 33배까지, 1700조까지 이제 리포트 같은 데서는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년 대비로 33배 성장을 한다. CAGR로 뭐 25%에서 30% 초반까지 리포트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 성장하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피어그룹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 상황은 20일 종가 기준으로 1,309억을 했고, 이거는 네이버에 있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00억, OP 기준입니다. 이게 PER로는 안 했고 OP 기준으로 7.2배 정도 됐었고, 180억 좀 잡았거든요,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2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OP 기준으로 5.7배 정도 나왔습니다. PER로 보면 지금 한 10배, 15배 정도 나와 있는데 OP 기준으로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채도 없고 재무 상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최대 주주가 SFA인데 거기에 대여 금액을 돈을 빌릴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본업에 대해서 OLED 제조 장비, LCD 제조 장비, 2차 전지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하고 어느 거 하나도 지금 뭐
하향하는 사업이 아니고 좋아질 것 같다. 뭐 반도체도 3분기부터는 턴한다고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LCD는 중국 쪽에서 고객사가 중국사들이 많아서 좋아질 것 같고, OLED는 밑에 써놓은 것처럼 삼성 SDC가 24년 가동 목표로 4.1조 투자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착 장비가 한 2조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9천억에서 1조 정도에 이제 받았으니까 금액이 3조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국내 장비사들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고, LG 디스플레이도 1조 정도, LG전자의 차입해서 시장이 8세대형이 이제 원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2200에 2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문가들,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6세대 장비를 뭐 수정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돈을 다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영업이익이랑 뭐 매출액 추이인데, 매출액 추이 보시면 좋아지고, 사업부별 매출액 비중도 포트폴리오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제 3개 정도 3대 신시장 창출이라고 해서 투명 디스플레이, XR 시장,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힘을 주고 있다, 지원이 있다고 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를 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고객사,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 고객사랑 뭐 장비에 대한 설명이랑 활용에 대해서 좀 했는데, 포인트로 봤던 거는 이 SI, 그다음에 올레도스용 진공 증착 장비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택을 해놨고, 디스플레이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있고, 해외에는 CSOT, 이게 이따가 뭐 수주 정리한 거에 좀 나오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올레도스용 증착 장비에 미국 A사라고 하는데 이매진에 레퍼런스가 있다. 유일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원래 처음에 결론을 냈을 때는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이미지 장비에 납품 레퍼런스가 있는 동사를 좀 멀티플을 좋게 줬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는 시트텍 등 중국형이 있다. 2차 전지도 3사, SK온, 셀 3사, LG, 삼성 SDI, 그 다음에 23년에는 깡통하는 상신 EDP에도 외관 검사기 장비를 들어갔었고, 새롭게 하는 수소 연료 전지에도 현대제철에 뭐 사업을 또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삼성전기, SFA가 이제 삼성전자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SFA 반도체, LG CNS까지 PCB도 고객사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모회사 SFA 신규 수주액을 좀 추정을 해서 봤는데, 보는 이유는 여기서 좀 받아오는 물량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수주 금액이 SFA가 1.3조 정도 1Q에 나왔고, 24년 예상을 1.5조에서 1.6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모회사도 계속 좋아진다. 모회사랑 그다음에 이번에 지분이 없어진 삼성 디스플레이, 이것도 이제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이번에 매도했다고. SFA가 10% 정도 가지고 있고, SNU가 3.1%,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원익 쪽 그룹이 좀 3%, 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가려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비상장 주식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 CSOT도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NU가 CSOT도 수주가 좀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주 잔고는 버틀러 이번에 이제 해주셔서 버틀러에서 따와왔고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23년 예상으로 1,800억 정도 동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디스플레이가 650억, 증착기 450억, 2차 전지 350억, 반도체 300억 정도, 기타 100억 정도 됩니다.
일단 끊었다 갈게요. 그래서 수주 잔고는 1,800억 정도 하면 많이 수주 잔고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는 노란색 선은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린 건데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 대비 17년 대비도 수주 잔고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주가는 제자리에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려고 해놨습니다. 수주공시 5년짜리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 144억 한 개 미국으로 간 게 이매진 향이고 21년에 발주해서 23년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이게 4월 달에 실어 날랐는데 6월 달에 도착하고 아직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약간 희망을 품었던 게,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이 이제 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아는 미국 A사 애플 향으로 장비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엔드 유저를 몰라서, 회사에서도 모르고 이매진하고도 제가 뭐 따로 뭐 연락은 안 돼서 그거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283억 한 게 중국 쪽인데, 이따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매진 하는 리얼 RGB 방식에도 동사의 장비가 들어가고, WOLED로 하는, 이 중국 쪽은 WOLED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선익이 하는 장비인데, 두 개 다 가능하는 동사가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인치 실리콘 기반하고, 그 다음에 12인치, 8인치, 12인치 하고, 글로벌 생산량 최대 규모의 자동화된 OLED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시드텍이. 그래서 보니까는 어딘지 몰랐는데 지방으로 따지니까 우후라는 지방이 맞아서 이 회사가 관계사인 것 같습니다. 시드텍 관계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분명히 XR, VR 시장이 넓혀지니까 양쪽에 성장을 할 수, 양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증착 장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핵심 기술이 얼라이너가 핵심 기술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동사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NU가 장비 발주 나간 거, 증착 장비 나타낸 거고, 이매진이 이제 제가 저 금액이 144억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 매출액이 뭐 얼마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금액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300억, 400억 하는 회사가 장비를 144억짜리 한국에 있는 회사를 썼다. 그걸 좀 저는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손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인수를 했을 때는 얘네들의 기술도 기술인데 IP, 그러니까는 얘네들 특허 내놓은 게 엄청 많아서 그거를 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하는 FMM 이용해서 하는 APS 홀딩스랑 선익에서 하는 그런 기술 하나랑, 그다음에 RGB 리얼 RGB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삼성에서는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WOLED고 DPD 방식으로 하는 동사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이게 이매진에서 하는 기술을 쓰려고 하냐 그러면 컬러 필터가 없어지고, 그러면 광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저희 애플에서 나오는 비전 프로도 조금 두께가 두껍고 무겁고 가격도 비싼데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매진은 뭐 텐던 구조가 가능해서 제품 수명도 늘어나고, 기존의 OLED보다 낮은 전력에도 휘도가 높고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배터리 수명 연장 긍정적이다. 대신에 이제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이나 이매진에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양사에 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선익이랑
동사에 계속 연락을 취해서 물어봤는데 깊이 있게는 제가 현업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라이너 소스 챔버가 있는데 동사는 소스랑 챔버를 이제 이매진에 납품을 하고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얼라이너를 아직 납품을 못했는데 개발 중이다. R&D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타깃으로 해서 0.1mm 마이크로 초정밀 얼라이너를 개발하고 있다. 이제 이게 저는 해자라고 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선익에서 하는 거는 0.5mm 마이크로 이하를 하고 있거든요. 초정밀로 해서 동사만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A사랑 추가 물량이랑 삼성 SDC를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다. 1차 퀄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었으면 사실 이제 해자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아예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따온 거는 선익에서 하는 공정을 따온 거거든요. RGB 방식을 하는데 이게 FMM이랑 이렇게 쏘는데 동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리콘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매진에서도 삼성전자에서 하는 그 반도체 기술이 약할 것 같고 삼성에서는 기술이 있는데 특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예상인데 그래서 삼성이 이 이매진을 인수를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바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선익 장비가 들어가서 APS, FMM 패터닝 기술로 2000에서 3000 PPI용으로 하나 하고 있고 기술을 해보고 있고 이매진 거 기술로 TPD 방식이죠. 그걸로 3000 PPI 이상의 이제 공정을 투트랙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익 장비 들어간 거는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익 주주분들도 계셔서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장이 이렇게 된다고 시장에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성장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비용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놨거든요. 이게 보시면 판관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얘 이제 동사가 외주를 주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R&D는 있는데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2천억 본인들이 한 2천억 하고 SFA한테 한 1,000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 매출 낼 수 있는 게 현재까지 3천억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OPM 뭐 10% 정도 두 자릿수 본다고 하니까 하면 300억 정도가 현재까지는 동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닐까. 물론 늘릴 수 있겠지만 외주라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증권사 가이던스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을 해서 저렴하다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익이나 라운텍이 이제 동사가 검사 장비 업체로 봐야 되는데 검사 장비 업체로는 해자가 없거든요. 다른 업체들 워낙 많은 상장 비상장사들이 검사 장비 하는 회사들 많아서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증착 장비로만 보고 AR, VR 쪽으로만 회사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저렴하다였지 이 당시에도 1,400억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전 프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더 메리트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했고 이제 해자 부분은 이제 많이 써놨는데 유일한 이제 관련주였고 이매진 향으로 삼성 SDC 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리스크는 제가 발표하면서 다 말씀을 좀 중간중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6번만 했는데 삼성 SDC 지분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멀티플 기대감으로 기대감 하락으로 같은 조건이면 이제 증착 장비만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얼라이너 기술까지 다 있는 선익 시스템 매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멀티플 수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10배, 11배를 25년에 11.4배를 받다가 지금은 둘 다 7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6%가 아니라 이제 정적가가 3,674원이니까 현재 주가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25년 목표 주가로는 그러니까 230억 추정한 OP 기준으로 해서는 7배 정도 줘서 4,700억 정도, 23%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이제 어차피 안 맞은 거라 제가 그냥 어차피 안 맞은 건데 그냥 예상해 본 거고, 이제 결론을 좀 냈는데 이건 수정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봐보면 미국 이제 이매진의 리얼 RGB 패터닝 방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유일한 관련주였는데, 삼성하고 협업을 조금 삼성 지분이 있어서 멀티플을 줬던 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삼성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분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매진 향으로 해서 애플이나 메타 그다음에 삼성전자로 들어가서 좋을 것 같고, 중국도 플러스 알파로 붙어서 이 당시 멀티플이 좀 1,400억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거 취소하고 1,300억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선익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도 스터디에 있어서 선익 장비 넣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형으로 들어가는 선익 장비거든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온라인에도 다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캐논 도끼 장비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좀 한 거거든요. 이게 거의 2조 가까이 이야기했던 장비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토론방 같은데 네이버 보면 캐논 장비, 삼성에서 캐논 장비 쓰고 하니까는 안 들어갈 거다 이야기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인치 12인치면 거의 뭐 센치로 따지면 20cm, 3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 크기 엄청 크게 하는 거랑 AR, VR용으로 하는 그 장비는 다르게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니까 동사나 이쪽 AR, VR 쪽에 들어가는 중적 장비가 좋아질 것 같다는 뷰였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제 이게 포인트였는데, XR 시장을 잡아라 하면서 과연 삼성은 이제 7월 달에 아마 삼성에서 뭐 모급이랑 해서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메타랑 애플이랑 중간 가격대를 내지 않을까. 성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갤럭시에 연동될 수 있는 엄청나게 최적의 제품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매진이 삼성 SDC, 최종적으로 삼성 SDC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구글하고 퀄컴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메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매진 증적 장비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애플하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할 수 있는 업체다.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중국도 늘어날 것 같다 했었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 다 동사는 대응이 가능하다. 중국 쪽으로는 WLED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이 이매진이 바라는 이제 RGB 올레도스용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지금은 이매진이 미국 국방부 쪽으로만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단가를 낮추고 수율을 올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WOLED 방식의 소니랑 LGD가 하고 있는, 이게 애플이랑 BOE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방식도 동사는 중국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온라이너가 안 됐었는데 그거를 동사가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가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냐, 어려운 기술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이이라님이라고 이제 상무님이 오셨거든요. 이거는 분기 보고서인데 1분기 23년 1분기 보고서인데 22년 반기에 이분이 처음으로 오거든요. 서울대학교 석박사 하시고,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 설계 개발팀 수석 연구원 하시고 테스트 개발 실장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올라온 거는
22년 반기 보고서에 올라오시는데 등기가 안 돼서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분기부터 등기되는 사내 이사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회사에서 R&D에 역량을 좀 강화하고 힘을 실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크게 들어서 아, 이게 그냥 회사에서 멀티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